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왜 이제 이런 어깨나 허리 그리고 무릎 같은 관절들이 아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그게 아픈 걸까요? 아니면은 특정 잘못된 자세 때문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자세의 영향이 더 커요, 여러분. 잘못된 자세로 계속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돼서 그게 결국에는 커져서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간단한 예를 들어 가위 별로 안 무겁죠, 여러분. 가볍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멀리서 이런 자세로 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깨랑 이 허리가 이렇게 숙여져 있으면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이게 근데 가볍잖아요. 가벼워서 그렇게까지 바로 티가 나진 않아요. 이게 만약에 한 20kg 되는 중량이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1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자세로? 못하죠. 이 가벼운 데미지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는 큰 프로블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 아래로 이렇게 빗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머리를 가발을 잘라서 머리를 잡았으면 이렇게 멀리서 하더라고. 이렇게 자를 때도 이렇게 해서 멀리서 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허리가 그만큼 나가고 부담이 어디로 가겠어요, 무릎이랑. 최대한 내 이 몸의 중심선에서 가까워서 이게 몸에 부담이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자, 중심이 이 앞으로 안 가있죠. 내 몸 안에 있죠. 내 에어리어 안에서. 거기서 빗질을 해서 머리카락 여기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잘라요. 내 중심 안에서. 그러니까 고객님하고 의자 최대한 내가 가까이 붙어야 돼. 이렇게 멀리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온몸에 다 부담이 와요. 이 다 내 중심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팔꿈치를 붙이고 좀 가까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변형 가위질을 배우는 이유가 최대한 이제 어깨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숙이는 위에 같은 데 짤 때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럴 때 숙일 때도 보면은 다리를 딱 모은 채로 허리만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나가요. 이러면 여기 이제 나가겠죠, 허리. 그러면 안 되고 하체를 최대한 내가 그 숙이려는 보폭만큼 충분히 확보해서 하체가 받쳐진 상태에서 상체가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야지 허리에 부하가 가해질 만큼 이렇게 많이 숙이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많이 숙이고 싶으면은 다리를 많이 벌려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안 보이는데, 자, 다리를 많이 숙이고 싶으면 더 많이 벌리세요. 그러면 어때요? 숙여도 괜찮아요. 근데 다리는 이렇게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서 상체만 이렇게 숙이는 거. 허리, 어깨 다 나가죠. 최대한 다리를 많이 벌릴 거면, 그리고 여기도 몸에 웬만하면 붙여서 최대한 뭐 내 중심 안에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최대한 내 중심 안에서. 그리고 이제 뒷머리 자를 때 뒷머리 자르는데 밑에 낮으니까 이렇게 숙여서 자르는 분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안 좋아요. 허리 금방 나가. 이러고 1분도 못 있어요, 사실. 가만히 있어 보면. 기마 자세 있죠? 무릎을 굽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낮춰야지. 아니면 앞뒤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좀 이 자세가 조금 그런 경우에는 무릎 다리를 앞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서 자르시는 게 낫죠. 이걸 쓴 스탠드 상태에서 이렇게 수그려서 하면은 모든 부하가 허리에 걸립니다. 아시겠죠? 낮게 자르고 싶으면 하체를 그냥 낮추시고 상체는 똑같이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도 안 돼요. 최대한 일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변형 가위질을 이용하는 이유는 어깨의 부하를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제 원랭스 같은 걸 자를 때도 낮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힘들죠? 아니면 그냥 기본 가위질에서도 약간 이렇게 살짝 손가락을 조금 빼서 첫째 마디까지 내리면은 좀 편하게 자를 수 있죠. 외국 사람들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 많아요. 변형 가위질 같은 걸 안 하게. 이제 3번 변형까지 내리면은 우리는 더 쉽게 할 수 있죠. 팔 거의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할 때도 이렇게 하면 많이 올라가니까 변형을 많이 쓰죠, 여러분. 이런 게 멋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 다 우리 바디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드라이 할 때도 이렇게 팔이 멀리 떨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벼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한 10kg, 20kg 텐데 이러고 한 1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분도 못 있죠. 최대한 손님 머리를 말릴 때도 멀리서 하지 말고 팔꿈치 내몸을 붙여서 최대한 내 중심 안에서 하세요. 그래야지 오래 일할 수 있지. 이렇게 멀리서 최대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 중심 안에서 하세요. 내 몸을 보호해야죠. 무슨 멋부릴 때가 아니죠. 최대한 내 몸의 중심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팔을 적게 뻗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애초에 고객님 체어나 고객님과 좀 더 가까이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내 몸이 고객님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면 이제 고객님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나도 그만큼 내가 더 멀리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럼 어깨, 허리 이 앞으로 나가면 뭐가 문제냐면 어깨에도 부하가 걸리지만 허리도 딸려가서 허리에도 부하가 걸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나아요. 이 체중은 그대로 중심을 지키면서 팔만 이렇게 쭉 뻗으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어깨에 나중에 무리가 올 수 있겠죠. 또 하나 일할 때 주의해야 돼. 샴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샴푸를 하는데 너무 멀리서 있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 샴푸 턱도 그 샴푸대에 가능한 한 붙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이 머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좀 뒤로 떨어져서 이렇게 돼갖고 숙인 상태로 이 상태로 샴푸를 하면 엄청나게 허리에 부하가 가해지겠죠. 그러지 말고 최대한 붙어서 최대한 가능한 한 조금만 숙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고객님의 머리도 들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내 몸에 부하가 덜 걸리죠. 여러분 그 기중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기중기가 뭐 아주 무거운 거를 든다고 쳐요. 여기 기중기가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그래서 기중기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들어. 기중기가 이렇게 들어요. 본인보다 가벼운 무게일 때 들리겠죠, 힘만으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몇백 톤이야. 더 무거워. 그럼 어떻게 끌려가죠. 이게 만약에 가까이서 이 중심 바로 밑에서 있으면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겠죠. 자기 중심에서 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체가 가벼워서 바로 부셔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기중기를 저기 있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보면은 책상 같은 거 들어봐요. 여기 몸에 가까이 붙이고 이렇게 들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일도 항상 우리의 중심과 몸을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자세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텝 여러분들 고충이 많죠. 서브 보거나 그럴 때 가만히 서 있다 보면은 무릎, 허리 막 다 아프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 똑같은 근육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잖아요. 쓰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장본 거 가만히 들고 있으면 어때요? 팔 터질 것 같죠? 끊어져 나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최대한 이렇게 살짝 움직여야죠, 여러분. 꼭 서브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손님 일을 할 때도, 제가 머리를 말린다거나 이럴 때도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건 좋진 않아요.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샴푸할 때도 특히 가봐요. 샴푸하실 때 이렇게 해서 고정해서 허리가 부하가 계속 걸리게 이러지 말고 살랑살랑 움직이란 말이에요. 좌우로 조금씩 다양한 근육들을 쓰세요. 서브 볼 때도 이렇게 가능하면은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만 움직이는 그러한 필살기를 보여주세요. 어찌됐든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몸을 보호해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잘못된 자세가 바로 티가 나지 않지만 계속 중첩되다 보면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날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운동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가벼운 무게 있죠. 그런 걸로 할 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한 자세로 해도요, 여러분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부상이 안 와요, 웬만하면. 근데 이제 고중량을 가보면은 내가 잘못된 자세였으면 바로 삐끗하고 부하가 와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말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중량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용을 오래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세는 멋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체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뭘 할 때도 다리를 이제 벌려서 상체를 낮춰야지 허리를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가능한 한. 허리는 웬만하면 이렇게 중립을 유지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미용하다 보면 손목에 터널 증후군 생기는 사람 많죠. 바닥도 이렇게 짚으면 이럴 정도로 되는 정도. 만약 저도 그랬어요. 간단한 제가 이제 아는 스트레칭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하고 한 진짜 2주 만에 진짜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 나왔어요. 자, 봐봐요. 엄지를 손을 이렇게 뒤집어서 엄지를 잡고 쭉 앞으로 피세요. 그리고 한 15초 정도 있으세요. 엄지를 쫙 당기세요. 그리고 반대 손도 엄지를 이렇게 해서 쭉 당기세요. 그리고 손목 진짜 안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미용하는 사람. 여기다가 엄지를 대요. 이 접히는 부분에.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젖혀주세요. 그리고 한 20초 있고. 그리고 거꾸로 이 안쪽 접히는 데 있죠? 여기다 엄지를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20초. 반대 손목도 마찬가지로 한 20초씩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엄지를 이렇게 말아 넣으세요. 손가락으로. 보이죠? 그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손목을 아래로 꺾으세요. 이렇게. 엄청 아픈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엄청 아파서 요만큼만 했는데, 근데 너무 아픈 데까지 말고 약간 아픈 정도까지 쭉 누르세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안 아픈 날이 와요. 그럼 이제 거의 나은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한 번씩만 계속 해주세요. 그러면 손목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 한 2, 3초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강의 촬영을 하겠습니다.